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지금부터 2주 전 MBC 100분 토론에서는 2차 MBC 패널 조사를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차 MBC 패널 조사 결과를 가지고 유시민 작가와 유승민 전 의원이 또다시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그에 앞서 3차 MBC 패널 조사 결과가 공개되었는데 제3지대 정당 지지세가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이 MBC 패널 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같은 사람을 계속해서 추적해서 조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여론조사 결과보다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차에서는 이준석, 이낙연, 용해인, 금태섭 신당들에게 총 27%의 국민들이 나의 비례표를 투표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3차에서는 이 제3지대 신당들에게 투표할 의향이 11%나 줄었다는 겁니다. 대신 그 11%가 국힘에게 1% 가고 민주당에게 10%가 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역구 표는 거대 양당에게 줘도 비례표만큼은 제3지대 신당에게 주겠다는 사람의 3분의 1이 줄어서 거의 대부분이 민주당에게 나의 비례표를 주겠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자, 모든 제3지대 정당들에 대한 비례투표 의향이 전반적으로 이탈된 가운데 특히 용해인 신당의 이탈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2차에서는 10%였는데 3차에서는 2%로 주저앉은 겁니다. 이것은 최근 용해인 의원의 발언 1번부터 10번, 10번에서 15번까지 시민사회와 다른 정당들이 배치를 하고 그 이후 순번부터 민주당이 비례 후보를 배치하는 방식을 이야기할 것이다. 이 발언의 파장이 컸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에 분노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심판한 결과가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갈수록 제3지대 통합은 안 되고 윤석열은 날뛰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한때 제3지대에게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하고 그래도 민주당 찍어서 윤석열 심판해야지가 대세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준연동형으로 치러질 상황까지 더해서 오늘 100분 토론에서 유시민 작가가 잘 해설해 줄 것입니다. 다음 뉴스. 어제 한동훈의 발언 스타벅스는 서민들이 오는 곳이 아니죠. 이 발언으로 한동훈은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날카로운 논평으로 타격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서민비하 한동훈 위원장 집권 여당의 민생정책이 산으로 가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조롱과 비아냥의 전문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이제 서민들마저 조롱과 비아냥의 대상이 된 것입니까? 아무 말이나 즉흥적으로 내뱉는 실언이 한동훈 위원장의 전매 특허라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세상 물정에 무지할 수가 있습니까? 언제부터 커피 한 잔의 이름값이 서민을 가르는 기준이 된 것입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생각하는 서민이 갈 수 있는 카페, 서민들이 마실 수 있는 커피는 어디입니까? 누구보다 앞장서 민생을 돌보고 국민의 삶을 챙겨야 할 집권 여당의 대표가 서민의 자격과 서민의 기준을 따지고 있으니 참담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말은 본인이 우리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얼마나 결여되었는지 똑똑히 보여줍니다. 한 위원장이 이렇게 민생에 무지하니 여당의 민생정책이 정책 사기 수준인 것입니다. 민생을 모르는 이의 민생 행보는 아무런 진정성도 감동도 없고 오직 실언만 있을 뿐입니다. 서민비하 한동훈 위원장은 자신이 저지른 실언을 잘못된 발언이라 사과하면 될 것을 대변인을 통해서 꼬투리 잡는 흠집내기라 변명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한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를 넓히길 바랍니다. 좋네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개혁신당도 논평을 냈는데 오렌지족 시절 20년 전에 살고 있나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네, 이 논평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현재 국힘 당원 게시판에 국힘 당원들도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당원 A, 문맥을 보면 대기업이 상생하는 취지의 발언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다. 빠른 진화가 필요하다. 당원 B, 스타벅스는 마니아층도 가는 건 확실하고 일반 서민들도 가는 곳이다. 조금은 말이 그렇다. 당원 C, 국민적 공감이 안 되는 극단적 언어 사용자는 당에 자리가 없다. 국민적인 입장에서 해명이 필요한 발언이다. 사과하고 한동훈은 사퇴하라. 당원 D, 논란이 있었다면 사과할 줄도 알아야 한다. 사과가 친다는 의미가 아니다. 한동훈 위원장을 보고 있으면 기자와 국민과 싸우려 출사표를 던지신 분 같다. 야, 웬일입니까? 국힘 당원들도 대단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도 최근 윤한전쟁 과정에서 분열된 윤석열 지지자들이 이것을 빌미 삼아서 한동훈을 비난하고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국힘 당사에 근조 화환을 보냈던 것도 누구의 오도로 보이는데 이것도 그건가요? 자, 현재 한동훈의 스타벅스 발언 파문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이것을 옹호하겠다고 나선 장해찬의 실드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4인 가족이 요즘 물가에서 연소득 4,500으로 생활하려면 매일 스타벅스에서 4,500원 커피를 마실 수 있을까?
아니 누가 매일 간다고 그랬어요? 아예 못 오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자, 그러니까 장해찬은 고물가 상황에서 스타벅스는 서민들이 올 곳이 못 된다. 한동훈의 말이 틀리지 않다. 이렇게 쉴드를 친 겁니다. 그런데 장해찬 씨가 말한 요즘 물가는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누가 이 4,500원을 부담스럽게 만들어 놨습니까? 이것도 뭐 전 정권 씨 탓인가요? 자신들이 집권 여당으로 만들어낸 고물가에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니까 저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4인 가족 연소득 4,500이라고 해도 가끔씩은 스타벅스 커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책임져야 할 여당 것들이 왜 오라 마라 합니까? 짜증나게. 공감 능력도 없고 감도 없는 애들이 계속 떠들면서 기름을 부어대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처럼 한동훈도 사과하면 될 일입니다. 근데 사과를 안 하고 계속 뒤에서 실드 치고 막 엄프라고. 아유, 너무나 든든합니다. 다음 뉴스. 오늘 뉴스타파는 고발사주 실행 4일 전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과 점심을 같이 먹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자, 고발사주 실행 전으로 윤석열과 손준성의 만남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고발사주 4일 전인 지난 2020년 3월 30일 윤석열과 손준성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정식집인 명선헌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 업무 추진비 내역을 보면 수사정보정책관 등 오찬 간담회라고 되어 있고 업추비 버카로 총 34만 3,200원을 결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명선헌은 남도 전통 음식점으로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곳의 메뉴는 3만 5천원짜리 보리굴비 정식과 1인당 7만 7천원짜리 한정식 코스 요리가 있고 4만 9천원짜리 간장게장 정식이 있습니다. 자, 유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두 사람의 식대를 결제한 카드 영수증의 결제 시각과 참석자 명단을 가린 채 공개했다. 따라서 이 영수증만으로는 두 사람이 정확히 몇 시에 식사를 했는지 그리고 두 사람 외에 추가 참석자가 더 있었는지는 파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총 결제 금액 34만 원인 것을 감안할 때 밥만 먹었다면 윤석열과 손준성 이외에도 함께 동석한 사람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둘이 밥을 먹고 술을 먹었다면 질펀하게 마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여간 중요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에 업무 추진비 내역을 놓고 봤을 때 손준성과 뭘 먹거나 했던 것은 이때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윤석열은 2019년 7월에 검찰총장에 취임을 했는데 자신의 눈과 귀가 되는 손준성과 8개월 만에 취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겸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 8개월 동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라던가 청와대를 겨냥한 하명 수사건이라든가 이슈가 많았을 텐데 그때는 만나지 않다가 2020년 3월에 터진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뒤집고 자신과 김건희, 한동훈의 명예훼손 고발장을 국힘에 넘겼던 그 고발 사주를 실행하기 4일 전에 손준성을 처음 만났다는 겁니다. 그만큼 윤석열에게는 이 건이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했고 손준성에게 기니 할 말이 있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2020년 3월 30일 월요일에 윤석열과 손준성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있고 그 주 목요일인 4월 2일에 윤석열은 고발 사주권에서 피의자로 입건되었던 권순정 대검 대변인과 오찬을 합니다. 이번에는 설해마을의 한 오마카세 식당에서 24만 원을 버카로 긁었습니다. 아마도 둘만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인 4월 3일에 손준성이 국힘 김웅에게 그 사주 고발장을 전달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 재판 과정에서는 이 고발 사주가 실행되었던 그 주에 연쇄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손준성 수정관과 한동훈 검사장, 권순정 대변인 간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은 2020년 3월 14일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단톡방에서는 윤석열, 손준성 오찬 다음 날인 3월 31일에 53회, 4월 1일에 45회, 4월 2일에 30회의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4월 2일에 당시 한동훈 검사장은 내용을 알 수 없는 사진 60장을 이 단체 대화방에 올렸습니다. 한동훈이 당시 보냈던 사진 60장이 손준성이 김웅에게 고발장과 함께 첨부했던 그 사진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사이의 통화 건수도 4월 1일에 12회, 4월 2일에 17회가 있었습니다. 결국 2020년 3월 30일 윤석열과 손준성의 오찬 이후부터
윤석열, 한동훈, 손준성, 권순정 간의 카톡과 통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 모든 팩트들은 바로 고발 사주의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